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코로나19 환자 수가 사흘째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쳐 다음 달로 예정된 추가 일상회복 이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선 사흘 연속 코로나19 하루 확진 환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주말 휴일을 포함해 사흘간 확진 환자가 397명입니다. 여기에 오후 2시 기준 77명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10명대였던 위중증 환자 수가 지난 21일부터 줄곧 2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7.6%인데 수도권 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부산으로 이송될 환자를 합하면 50%에 육박합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추가 일상회복 이행은 불가능하다며 4주간 특별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사적 모임 인원을 더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백신 기본 접종 인증서의 유효 기간도 6개월로 제한됩니다. 기본 접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서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여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 정도의 유효 기간을 설정하여 조금씩 기지개를 켜려던 해외 노선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10일간 시설 격리를 하면서 사회 PCR 검사를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합니다. 교육부는 12세에서 17세 초중고 학생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동서 균형 발전. 선거철마다 여야 후보 가리지 않고 내거는 단골 공약입니다. 그래서 서부산은 과연 좋아졌을까요? 딱 10년 전 부산시가 거창하게 추진했던 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공업지역이 많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산을 살기 좋은 곳으로 개발한다는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수백억 원을 들인 이 사업의 결과물 과연 어떨까요? 그 현장을 오늘부터 연속 보도합니다. 사하구 신평 장림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낙후된 공단 이미지를 바꿔보겠다며 보행로를 정비하고 곳곳에 주차장과 근로자 휴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6년간 무려 6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게 보행로 확보, 가로등 등 야간 경관 정비, 가로 수백 정비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친환경 쉼터엔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널렸고 보행로는 전신주와 가로수, 잡초에 막혀 사람 하나 지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이중주차 금지 현수막 앞 도로에는 불법 주차 차량들로 빼곡합니다. 불과 2년 전 정비를 마치고 새로 깔린 보행로인데요. 자라난 풀과 인근 나무들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그다음에 쉼터 만들고 한 것이 2년 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부산시가 낙후된 서부산 강동권을 살리겠다며 시작한 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 북구와 사상, 사하구가 부산시 예산을 받아 10년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도시 재생입니다. 사하구 홍티마을, 원래 200여 가구가 살던 어촌마을이었는데 염색공단이 들어서면서 50여 가구만 남았습니다. 쇠락한 마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43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입주 작가들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정기 전시회도 개최한다는 계획. 공단 내 덩그러니 서 있는 전시관은 그냥 봐도 삭막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로 끄트머리에 위치한 전시관까지 대중교통이 닿을 리도 없고 1시간을 있어봐도 방문객 하나 없습니다. 많이 온다고 볼 수도 없고 많이 안 와요. 입주 작가가 8명이라는데 숙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이용하셨는데 제 거주하기가 좀 외지고 이래서 불편해서 이용 안 하시고. 지난 2011년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 처음 기획 당시 예상됐던 필요 예산은 국비와 시비, 민간 자본까지 더해 2,450억 원.
실제 집행된 건 35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악명 높은 부산의 유료도로는 출퇴근 장거리 운전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는데요. 부산시가 해상교량 등 7개 유료도로를 연속 통과할 때 정해진 요금 일부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부산. 7개 교량과 터널을 하루 39만 대 차량이 오갑니다. 백양터널 900원, 산성터널 1,500원까지 통행료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부산시가 내년부터 유료도로를 연속 통과할 때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광안대교 등 해상교량 3곳과 백양터널 등 터널 4곳, 거가대교를 제외한 유료도로 7곳이 대상입니다. 이제 가장 경제적인 부담이 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속 통행 할인. 첫 번째 요금소는 정상요금을 내고 두 번째부터는 200원씩 감면됩니다.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천마터널, 을숙도대교 등 연속으로 이용할 경우 모두 5,2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할인제도가 시행되면 4,600원의 통행료를 내게 되어 다만 하이패스 이용자에게 혜택이 국한되고 이미 통행료를 감면받고 있다면 제외됩니다. 부산시는 내년 4월 부산항대교와 천마터널에서 먼저 시범 운영을 해본 뒤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속통행 요금 감면제를 위해 연간 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고 유료도로 사업 시행자와 자금 재조달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강의 개인화기 제조국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총기 관련 기술을 배워온 베테랑 기술자들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자주국방의 기틀을 닦은 백발의 영웅들을 위한 행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배보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 있는 방위산업체 S&T 모티브. 소총부터 권총, 기관총, 저격용 소총 등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소구경 화기 제조업체입니다. 보안구역으로 출입 통제가 철저한 이 회사에 백발이 성성한 80대 어르신 10명이 초청받았습니다. 지난 1971년 미국으로 건너가 M16 소총 제작 기술을 전수받고 돌아와 S&T 모티브의 전신, 조병창을 설립한 주역들입니다. 그런 정밀한 소총이 생산이 어려울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청와대에서도 아주 자신감을 갖고 여기서부터 파생돼서 정밀 가공이 전국으로 퍼진 그런 산실이 되지 않았나. 당시 M16 소총 제조 공장 도미 훈련 기사 모집의 자격 조건은 기계과 졸업에 경력 5년 이상, 미국인 기술자와 30분 이상 영어 대화 가능한 자 등으로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1,800명의 공학부가 지원해 27명이 최종 선발될 정도로 인재 중에 인재들만 뽑혔는데 1년 정도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온 도미 기사들은 1973년 11월 29일 무기 제조 공장인 조병창을 설립했고 조병창은 1981년 옛 대우정밀로 민영화된 뒤 현재 S&T 모티브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S&T 모티브는 도미 기사들을 세계 최강의 개인 화기 제조 기술국이 되게 한 영웅으로 기억하며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초청 행사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익혀왔던 기술과 그 능력을 베이스로 해서 세계 3대 소화기 전문 업체로 거듭나고 도미기사들은 40년 만에 공장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고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던 당시 사진과 노트, 서적 등을 기증했습니다. S&T 모티브는 기증받은 소장품 등을 모아 사내에 명예전당을 만들어 영구 보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보입니다. 코로나19 속 학력 저하와 양극화 현상이 중학교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영수 주요 과목에서 중위권이 그야말로 무너진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변화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부산 지역 일선 학교에서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격 수업 전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덴탈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럽고 또 다중이용시설을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전면 등교와 비대면 수업이 오락가락 반복되는 사이 학력 격차는 굳어지고 있습니다. 대구교대 장인철 교수 등 3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 결과입니다. 지난 2019년과 지난해 2년간 부산 지역 중학생 2,6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원점수를 표준화한 동등하 점수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국어와 영어의 경우 평균이 코로나 전인 201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했습니다. 반면 수학은 평균 점수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중위권 분포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첨도에서 국영수 3과목 모두 하락했습니다. 중위권 비중이 크게 줄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국어 과목의 중위권 붕괴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학습 효과가 등교 수업에 비해서는 1년 12달 기준으로 보자면 3, 4개월 정도는 공백 기간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분석에서는 고등학생 중위권 이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은 다시 원격 수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브랜디드 교실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른 수업과 평가 대책들을 세워서 잘 학교의 현장 적응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에선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력과 부모의 교육 지원 정도에 따라 학력 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부산 MBC는 보름 전 두바이 엑스포 현장을 라이브로 연결해 축제 열기를 전해드렸습니다.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로선 흥행의 열쇠가 뭔지 또 사후 활용 방안은 있는지 궁금한 게 많은데요. 4차례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올해 두바이 엑스포에서 가장 핫한 국가관을 소개합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개막 2달이 된 두바이 엑스포 현장은 곳곳이 축제 현장입니다. I loved it. It was beautiful. I loved the experience. It was awesome. I loved how interactive it is. We really enjoyed it. 축구장 400개 크기의 행사장 곳곳은 관람객들로 붐빕니다. 규모가 방대한 만큼 관람객들은 이렇게 버기나 버스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행사를 즐기기도 합니다. 2020 두바이 엑스포의 3가지 주제는 이동성과 환경, 그리고 기회입니다. 현지 언론은 이동성 주제국 가운데 가장 인기 많은 국가관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소프트웨어로 해가지고 빛이 다 움직이고 그거를 패턴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니까 그게 스마트한 기술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한 기술을 갖고 있어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기회 주제를 꼽은 사우디아라비아 국가관은 특이한 외형으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We have the largest LED screen, 1,200 meters square, that is outside the building. In the morning, it's a mirror that reflects the economy, the evolution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And also it's a window that invites everyone to come inside the pavilion and explore the Kingdom of Saudi Arabia.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높은 인구 밀도와 자연 환경의 공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As you can see, this pavilion is very green. It actually has over 80,000 plants in a small plot of land over here. 517 solar panels up in the roof that gives us all the electrical energy that we need over the next 6 months. 지난 22일 기준 누적 방문객 수는 415만 7천여 명. 지난해 코로나19로 개막이 1년 미뤄지기도 했지만 두바이는 98%, 세계 1위 수준의 백신 1차 접종률과 강력한 방역 대책으로 엑스포를 성황리에 치르고 있습니다. Taking the measures to ensure that we were protected, so there was a lot of guidelines that were imposed on the community, such as the curfews, and then when the vaccine came out, we rolled out a very strong vaccination campaign. 전체 행사 기간의 3분의 1가량을 막 지난 두바이 엑스포는 내년 3월 31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부산시 자치구군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조정안을 잠정 의결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잠정안에 따르면 서구와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의 기초의원 정수가 1명씩 줄고 동래구와 사하구, 기장구는 1명씩, 해운대구는 2명이 늘어납니다. 또 2인 선거구였던 부산진 다라 선거구와 북구 나다 선거구, 해운대 마바 선거구, 연제 다라 선거구, 수영 가나 선거구가 각각 4인 선거구로 통합됩니다. 지난 6월 서울 남양유업회장 부인의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서울 성북구청에 박 시장 등 만찬에 참석한 16명에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시장은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 모임을 사적 모임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시내 키즈 카페의 37.3%가 실내 공기질과 중금속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3월부터 시내 키즈카페 83곳에 대한 환경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6곳이 실내 공기질 기준을 넘었고 9곳이 중금속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 활동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와 마감 재료의 중금속 기준치가 현행 600ppm에서 90ppm으로 낮아지는 등 오는 2023년부터 강화된 기준치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집중과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대학 위기에 대해 대학 노조가 정부와 대선 후보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대학 노조 부산 경남 본부는 오늘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정부의 근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학 노조는 또 대선 후보들의 지역대학 육성 방안 제시를 촉구하며 세종시 정부 종합청사로가 교육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불이 난 차량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조한 시민들에게 경찰이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사고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구해낸 손병호 씨 등 시민 7명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손 씨 등은 지난 21일 오후 중구 영주터널 앞에서 교통사고로 불이 나자 차량 안 운전자와 동승자를 구해낸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인명구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윤창호법의 일부 위헌 판결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가 가중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차례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검찰이 장 씨를 포함한 관련 사건들의 공소장 변경을 일선 청에 지시했습니다.